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부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날새는 코로나 금융대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시죠. 175조 원 실행이 급한데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서로 뭔가 책임을 미루는 듯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서로 미루면 집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채 CP 공동매입기구 설립 놓고 정부 보증범위 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각 정부 기관 다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급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요, 그냥 같은 정부입니다.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교 개학 5월 중 가능할 것이다. 취임 100일입니다,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별 순차 아닌 일괄 개학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헌 여야 합의로 그리고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다. 내용을 보니까 총리로서의 입장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입장 그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떤 상태인가 온갖 설만이 있습니다. 단 하나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군 통제 중이다. 북한은 특이 동향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뭔가 좀 확신에 찬 듯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별다른 동요나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김 장관, 정부, 정보 역량이 있다. 특성상 근거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그래도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요. 의학 조치를 했다는 흔적은 없다. 이렇게 되면요. 시술설, 수술설, 위독설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헛짚은 셈이 되죠. 그러나 아직은 100% 명확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여야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여곡절 참 많았죠. 하위 70%냐 아니다. 전 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이 문제 전 국민에 다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당 추가로 드는 재원 가운데 1조는 세출을 조정한다. 세출이라는 거는 기존에 마련했던 예산안의 항목을 좀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빚을 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요. 야당은요. 3조 원대 국채 발행은 부정적. 그래서 아직까지 좀 협상의 여지는 남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진척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원 정치평론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27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파천입니다. 파천. 그러니까 옛날에 수도를 비우고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평양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원산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왜 그곳
물음표가 찍혀 있죠. 왜 하필 거기였냐라는 거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공증을 받았다고 하는 법무법인 뒷말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필 왜 그곳이었을까? 그리고요. 수습은커녕 분란입니다.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방향은 흘러 갔는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약장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왜 약장수라고 돼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꽤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을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입니다. 북한에서요.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과 영상이 없는 그냥 동정 보도입니다. 누구를 치하했다? 뭐 외국과 관련해서 뭐를 발표했다? 뭘 전달했다? 이걸로 끝입니다. 모습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북한 창군이라도 안 나타난 김정은 외신은요. 중국 의료진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창군이라서 모습이 없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타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입니다. 일본 언론, 중국 의료진 50명, 50명이 북한에 파견이 됐다. 그러면은 파견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8 로스, 여기 이제 북한 쪽 관련된 정보들을 좀 다루고 있죠. 원산에서 김정은 열차가 관측이 됐다. 그리고요, 문종인, 이분은 상당히 얘기를 하시는 게 나중에 들어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살아있고 건강하다. 이렇게 또 내용을 좀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정은 코로나 파천이다. 파천은 지도자가 난리를 피해 수도를 떠나는 걸 말하죠. 석 달째 평양 떠나 지낸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요. 1월 말부터 지방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평양엔 필요할 때 서너 차례 방문을 했다. 건강 이상보단 코로나 관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앞서서 보도에요.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대, 그러니까 호위사령부 소속이죠. 경호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보도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원산의 기차역이죠. 김정은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원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문제는 또 전용기가 있는데요. 원산 갈 땐 주로 그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그건 또 평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지금 상황.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현당의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좀 더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웃사는 군중들 속에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보시고 아이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네. 뭐 관련 영상 들어보고 기사 몇 가지 봤는데요. 뭐 뾰족한 건 없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넘게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보도가 매일매일 조금씩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딱 부러진 설명들은 없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사실 좀 이 조각조각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북한 내 보도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아주 좀 시원하게 사진, 영상 안 나오고요. 동정 보도 정도만 간단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군 창건일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뭐 지금으로서는 예. 추정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정보가 뭐 그렇게 정확하지 예. 않으니까. 그러나 저는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
CNN 보도에 대해서 부정확했다라고 했던 언급, 사실 그걸 주목하고 있고요. 어. 또 다른 자리에서 가서 한 얘기입니다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코멘트라든지 예. 지금으로서는 한미의 정부 당국 예. 그리고 정보 당국, 예. 정보 당국은 뭐 공개를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들의 말을 믿고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정보 당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나 예. 아니면 탈북자 그룹으로부터 나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 뭐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예.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 어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예.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 이제 그런 점에서 이걸 약간 악용한다고 할까요? 미리 조금 더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입수를 했다고 하는 쪽에서는 예. 이걸 가지고 약간 뭐 조작까지는 아니어도요. 예. 선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보가 조금 더 가지런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관련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러니까 4월 25일이 예. 창군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조선인민혁명군 예. 그러니까 1932년에 예. 김일성 예.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 세력으로 만들었던 게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걸 계속 창군 기념일로 하다가 그 창군일 4월 25일을 예. 정작 김정은이 집권을 한 이후에 예. 2018년부터 예. 창군일을 조선 인민군 창건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2월 8일이에요. 예. 그 점이 하나. 그래서 어제 4월 25일은 굳이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아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예. 뭐 이런 관측이 있어요. 예. 또 하나 북한은 항상 꺾어지는 해. 예. 70주년, 80주년, 예. 100주년, 50주년 이런 때만 지도자가 나타나서 행사에 무게를 실어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예. 창군일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으로 좀 이상하다.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엔 다른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예. 저는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진실은 북한 내 극소수만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언론과 각국이 헛다리를 짚고 있는 수가 있는 거고요. 완전히 헛짚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맞죠.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군 독재 시절에도 예. 보면 뭐 땡전 뉴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 지도자의 모습을 땡 하면은 바로 내보내고 이런 예. 게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사실상 그런 체제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습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는 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 예. 그래서 뭐 뭔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예. 우리가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파악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 예. 대응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것도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은 모를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모든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김정은의 지금 예. 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아닌데 예.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차근차근하게 사실을 파악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정부 당국의 그 정리하는 정보의 최종 정보 결론을 믿으면서 예. 단지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비하는 대비 계획에 좀 더 집중하면 예.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도 일단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보도들의 연장선이죠. 김정은 원산에서 함남으로 이동했다. 곧 최신 무기 발사 참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 이 관측대라면 멀쩡한 거예요, 지금. 무기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거니까요. 이거는 위독설 무슨 사망설 이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보름째 동해안서 잠행을 이어간다. 동해안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여요. 지금 이쪽은 가닥을 좀 잡은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잠수함 개발 점검 추정이다. 여기 또 문정인 김정은 살아있고 잘 있다. 요 얘기 또 추가로 또 실려 있습니다.
뭐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이 원산의 이 기차역의 모습이요.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게요. 요즘에 물론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어떤 보도나 정부의 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변에 대해서 지대한 촉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좀 근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예. 관심은 지금 미국이 높죠.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김정은과 계속해서 협상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받고 싶어하는 것이 미국의 욕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를 통해서 무언가 정치적 결산물을 하나 내고 싶다는 것이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예. 그러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다가오는 것이 예.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예. 그리고 미중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김정은의 행보는 모든 나라들에게 굉장히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가 여러 나라의 안정에 여러 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무언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올 때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어.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그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휴대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화를 통해서 중국과 많은 교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북한의 내부의 동향 그리고 지도자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데서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나와줄 때 나와주지 않으면 이제 주민들도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줄 때 나와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태양절 행사에 나와주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안고도 나오지 않는 것은 예. 무언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뭐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닌지 그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만 무언가 김정은의 유고설은 있는 것 같지만 예. 하지만 자신은 극복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저기에 뭐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예. 보고 그리고 북한 체제가 수령 체제가 제도화된 것이 1972년인데 이미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없더라도 김여정이 있기 때문에 백조 혈통이 누군가는 있는 한 이 수령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은 급변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더라도 중국이라는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예. 한반도 평화 체제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비무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제가 예. 중국 얘기도 했지만 예. 중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좀 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예. 세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조대호 평론가. 뭐 당에도 몸담고 계시니까요.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얘기들 뭐 들으신 거 좀 있을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 그 정부의 고위 그 관계자, 예. 뭐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면 예.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 대통령 특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문재인 특보가 살아 있고 잘 예. 지낸다고 했으니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회와 정부가 예. 국회와 야당과 제대로 협조가 안 되고 이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아. 오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이 예. 오전 10시에 긴급 간담회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예, 예정돼 있고 이 그 현재 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데 예. 정부에서 자꾸 이상이 없다고 하니 혹시 신변 이상설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 관계자들을 통한 정보 교환과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한반도 혹시 유사시에 예.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예. 준비 잘 되는지 점검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 정부가 뭐 잘하고 있지만 대북 관계에 예.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더 야당하고 또 투명하게 정보를 좀 공개해서 예. 쓸데없는 유언비어가 생산돼서 국민들과 나라 전체에 혼란을 주는 거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사일 평론가. 네. 사실 여권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자체가 거론되는 게 불편한가요? 여권만 불편한 게 아니고요. 예. 좀 아까 이제 최영철 의원님께서 답을 잘 해주셨지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예. 북한이라는 곳은 일단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핵이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예. 불안정을 초래할 수 예. 있고요. 그리고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변에 강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제 정세도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예. 마지막 남은 냉전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촉발되는 갈등이 예. 뭐 세계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의 지금 이런 유고설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이목을 예.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매일 보도가 나옵니다만 뭐 뾰족한 걸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오고 내일도 또 뭐가 나올 겁니다. 소식은요. 자, 한 가지 좀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느 쪽에서는 또 전두환 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요. 오늘 오전 서울을 출발해 광주로 갑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현장 모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모습은 바로 연결해서 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장 모습도 보이시죠? 지금 그냥 대기 상태입니다. 한 13개월쯤 됐습니다. 1년여 전에도 광주로 가서 재판에 출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일단 오전 예정인데 몇 시에 출발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연희동 자택 앞 모습입니다. 지금 경계가 삼엄하죠. 뭐 예정대로라면 그 주변에서 어떤 집회도 오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오늘 광주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 조비오 신부 5.18 헬기 사격 증언 비난. 그러니까 뭐 사자 명예훼손 이런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를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법정으로 출발할 듯하다. 그리고 재판은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도착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법원에 입장할 때 1년여 전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오늘도 여러 가지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모습을 드러내면 다시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